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토이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산에서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났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신했거나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8명은 구조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지형적인 조건도 위험했으며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자욱하여 구조대원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도로 헬리콥터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단 3사람만 이 헬리콥터에 올라탈 수 있으며 헬리콥터가 다시 진입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신만이 알 수 있죠.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린 세 남매를 어렵게 키우시는 40대 홀어머니, 30년 교도소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막 출소한 70대 할아버지, 쌍둥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인 20대 임신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20대 국가대표 축구선수, 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시는 50대 목사님, 국내 대기업 사장의 5대 독자 5살 외아들, 밤낮 없이 일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30대 국회의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10대 소년 가장입니다. 불길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달려 있으며 이 의견은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발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구조할 3사람을 결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구조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함께 토의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토의의 개념과 목적, 요소, 절차, 그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토의의 개념과 목적, 토의의 요소와 절차, 그리고 토의의 유형과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토의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토의의 요소와 절차 등의 형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토의의 유형에 맞게 토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개념과 목적. 자, 그럼 토의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의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의하는 집단적인 언어 활동으로서 공적 말하기의 하나입니다. 토의에서는 집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해결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지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토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토의는 그 목적에 따라 집단의 문제,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토의가 있는가 하면 현재로부터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하기 토의도 있습니다. 해결하기 토의와 결정하기 토의를 비교해보면 해결하기 토의는 집단의 문제 또는 과거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이고 결정하기 토의는 미래 집단이 직면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토의의 요소와 절차. 그렇다면 토의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토의의 요소에는 토의 집단의 크기, 토의 장소 및 시간, 의제, 토의 참여자, 토의 사회자가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토의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인 토의 집단의 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의하기에 적당한 인원수는 5인 또는 7인인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 모두에게 충분한 발언권이 돌아가지 않게 되며 너무 적은 인원으로는 원활한 토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의 인원은 반드시 홀수여야 하는데 이는 토의의 마지막에 이르러 다수결에 입각해 의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의의 두 번째 요소는 토의 장소 및 시간인데요. 토의를 위해서는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토의자들이 다른 토의자와 시선을 교환하기에 적합하도록 좌석 배치를 해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은 원탁에 둘러앉는 것입니다. 토의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합한데요. 오랜 시간 토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의견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적당한 시간 동안만 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의 세 번째 요소인 의제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토의를 위해서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의 시간, 장소와 함께 의제를 알려서 미리 자신의 의견을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의 문제, 즉 의제는 사실 문제, 가치 문제, 정책 문제 등 다양한 것이 가능하지만 주로 정책 문제에 대한 토의가 일반적인데요. 의제는 분명한 논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으며 의제가 정해지면 문제나 상황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안과 해결책의 고찰, 최선의 해결책이나 행동에 대한 동의와 반대 의견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토의의 요소인 토의 참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의 참여자들은 주어진 의제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후 토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제에 대한 탐색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가장 좋은 해법을 미리 궁구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각자가 탐색해온 내용에 의거해 회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이나 입장 차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특정한 타협에 의한 해법이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토의의 요소는 토의 사회자인데요. 토의 과정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토의의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을 서로에게 소개하거나 청중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토의 참여자에게 의제를 소개하고 개괄적인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회자는 모든 토의 참여자들이 균형 있게 토의에 참가할 수 있게끔 발언권,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각 토의자들의 주요한 의견을 요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논의된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하고 다수결이나 타협을 유도해야 하며 소수자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의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까요? 토의 전, 토의 전개, 토의 중, 정리, 토의 후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공통의 지적 배경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목표 설정, 좌석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의를 시작할 때는 교사가 토의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토의의 규칙과 토의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사회자와 기록자도 결정해야 하죠. 즉, 토의 전에는 토의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경 정비, 과제 부여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의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토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토의를 전개할 때에는 토의의 주제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토의 절차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집단 내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사고를 해야 하고 집단의 구성원 간 토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토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토의가 되지 않으므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토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토의가 시작되고 난 후 토의 중에 토의 참여자가 주제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지식을 상기시켜주고 사례를 제시하여 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방적인 발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고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자의 과도한 유도는 배제해야 합니다. 토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집단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집단별로 토의 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급 토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학급 토의의 과정을 반성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의의 마무리에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어야 하죠. 그리고 토의가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사회자가 강평을 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의 창의적 의견, 토의 시 주요 쟁점, 오류를 포함한 실무와 연관된 문제의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토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토의의 유형과 실제. 토의는 청중의 참여 유무에 따라 내부 토의와 공개 토의로 나뉘는데요. 내부 토의는 토의 참여자 간 소통을 중시하며 공개 토의는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토의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내부 토의이며 내부 토의는 흔히 원탁 토의로 이루어집니다. 원탁 토의는 10명 내외의 구성원이 원탁 주위에 둘러앉아서 사회자가 토의의 진행을 지도하는 형태입니다. 구성원들은 좌담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상호 협동적 태도로서 충분한 의견을 발표하고 청취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탁 토의는 집단 토의 중에는 가장 유용한 형식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며 단일 사회자로 구성된 토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공개 토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공개 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 토의는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연사가 청중 앞에서 10분에서 20분간 공개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정보, 자료 및 분석 결과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뒤에 그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토론이나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여하여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배심 토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배심 토의는 내부 토의와 공개 토의가 혼합된 형태로 일부 대표자를 단상에 뽑아 올려 토의하는 것으로서 주로 학술 발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학급보다는 학회와 같은 학술적 연구 발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심 토의는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의 참가 의욕이 약화될 때 여러 명의 대표자를 단상에서 토의시킴으로써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즉, 이러한 배심 토의는 토의해야 할 문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지닌 배심원을
4명에서 6명 정도 선정하여 활발하게 토의하는 것으로서 사회자나 회의 의장의 안내로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토의를 진행할 때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토의의 과정에서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토의는 토론과 달리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과 내 의견의 차이를 발견하고 주장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에서 장점과 수용할 점을 발견하고 내 의견과 어떤 점에서 타협하거나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기술인 경청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심 토의를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첫째, 논리적인 정보의 제시가 어려울 수 있으며, 둘째, 개개인의 발표 시간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넷째, 발표자는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배심 토의는 보통 15분에서 45분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인당 2분에서 3분 내의 시간 안에서 다양하고 빈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유발, 다양한 의견 수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목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의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론의 이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